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특진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한의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비염 걸려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비염 걸려서 고생이 심했는데 대체 비염 왜 걸리는 걸까요? 네, 비염 왜 걸릴까를 알려면 사실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좀 원인이 다르니까 비염 종류를 그렇죠.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비염은 급성 비염이냐 만성 비염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급성 비염은 감기 걸리면 콧물 재채기 돌죠. 그렇죠. 그게 급성 비염이에요. 그래서 급성 비염은 딱히 비염이다라기보다는 감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성 비염, 우리가 주로 나 비염이 있어, 비염 때문에 좀 심각해 할 때는 이 만성 비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만성 비염에는 이제 코 내부에 비각계들이 비우되어 있는 그런 비우성 비염이라든가, 또 추위에 의해서 차가울 때, 날씨가 차가울 때 증상이 발현하는 이런 한랭성 비염, 또 알러지 있죠? 흔히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들이 다 지금 만성 비염이에요. 그래서 이 알러지 비염도 또 나눠보면은 계절성이냐 통년성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계절성은 뭐 꽃가루나 먼지 같이 특정 계절의 원인 인자들로 인해서 증상이 발현하는 게 이제 계절성 비염이고요. 통년성은 뭐 집안의 어떤 먼지, 환경적인 문제, 뭐 진먼지, 진드기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증상들이 발현되는 거를 우리가 통년성 비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네. 보통 이제 만성 비염 걸린 분들이 이제 비염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염은 또 이제 안 걸려본 사람은 있긴 하지만 한 번만 걸린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네. 재발이 심한데 그런 만큼 좀 완치가 어렵잖아요. 비염 걸리면 뭐 축농증이 되는 건가요? 우선 비염을 치료를 잘 못했다든지 또 비염을 늘 앓고 있어가지고 만성이 되면은 먼저 비우성 비염 상태가 돼요. 비각계가 많이 부어가지고 평상시에도 늘 코가 막혀 있고 숨쉬기 어렵고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되죠. 그래서 비염 있는 분들이 맞아요.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숨을 코로 제대로 쉴 수 없으니까 입으로 쉬고 불편하고 그렇죠. 또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 뭐 코에서 이렇게 냄새, 악취 같은 게 느껴진다. 뭐 심해서 후각을 상실하게 될 때는 냄새를 잘 음식 냄새 같은 거 못 맡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염의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 숨 안 쉬면 뭔가 뇌로 산소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공부할 때 고생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듣기에는 비염 기운이 있으면 이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콧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 흥맹이 소리, 네. 안녕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나는데 이것은 뭐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방치하면 정말 이제 목소리도 좀 변형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감기에 걸리거나 뭐 급성비염 상태에서 콧물로 코가 막히거나 그러면 목소리가 맹맹한 그런 소리가 나죠. 그 성우 배한성 씨 목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 기분이 아니라 그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가 실제로 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만성 비염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이 코 주변에 있는 기관들, 뭐 후두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계 요소.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만성 염증이 이렇게 되다 보면 구조물이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목소리가 반영구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성우분처럼 목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꼭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답답하잖아요. 비염 걸리면 그럼요. 일시적으로라도 좀 코가 좀 뻥 뚫리게 하는 뭐 지압법 같은 거 있나요? 일시적인 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 급히 뭐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코 주변에 움푹 들어간 곳 이게 영향혈이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게 눌러준다든가 또는 이 광대뼈 아래쪽 광대뼈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세게 눌러주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눈썹의 가운데 윗부분 또 이렇게 이마에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경계에 손 한 마디 정도 윗부분 여기를 세게 눌러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좀 코가 뚫리고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심하면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세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취업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긴장되면 거기다 이제 코까지 막히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메이크업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 귀라든지 손을 지압을 해주면 어떨까요? 귀 쪽보다는 이제 손에 네. 우리 그 엄지 손가락과 검지 네. 손가락 사이에 합곡혈이라고
이 손가락 가운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손 뼈가 이렇게 그 중수골로 내려옵니다. 검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 두 지점이 만나는 곳이 이렇게 삼각형 지역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간 곳을 이렇게 꼭꼭 눌러주다 보면 이게 폐라든지 대장의 그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코가 약간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응급 처치의 방법이 될 수도 맞아요. 있겠어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가능하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검색을 하셔서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제 비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비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으면 사실 비염으로 발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비염을 네. 앓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실정에서는 사실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물요법에 의한 대증 치료에 너무 입각해 있는데 이런 대증요법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감기의 후유증으로서 비염이 반복되면서 만성 비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어성초나 뭐 유분피 같은 것들 이렇게 어성초 오늘 한번 가져와 봤었는데 네. 이런 것들 이제 물에 달여서 먹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감기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우면은 네. 비염과는 좀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비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성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